도대체 어떨지. 야, 이거 진짜 그래서 끊기가 힘들구나.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빵 먹어도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빵은 크게 식사빵하고 간식빵이 있고, 자, 식사빵은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괜찮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식사빵이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자, 우리 주변의 빵집에도 이런 식사빵들이 정말로 많을까요? 혹시 식사빵이라고 해서 또 먹었는데 이거 살찌는 건 또 아닐지, 그것도 좀 걱정도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뚜레쥬르에 가서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괜찮은 식사빵을 직접 한번 골라서 분석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이어트 할 때 빵 먹어도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척 많으실 거예요. 자, 왜 걱정이 되냐? 이 빵이라는 게 탄수화물 위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다른 식품에 비해서도 밀가루로 만들다 보니까 혈당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들은 혈당을 빨리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많이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 지방 합성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죠. 참고로 빵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1번 간식빵과 2번 식사빵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빵집에 가면 압도적으로 많은 종류는 바로 1번 간식빵인데요. 말 그대로 간식으로나 먹는 빵이고, 그래서 대부분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단팥빵, 뭐 멜론빵,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빵들은 당연히 다이어트에 불리합니다. 하지만 식사빵은 좀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가 밥을 주식으로 먹듯이 서양에서도 이 식사빵을 주식으로 먹죠. 그리고 우리가 뭐 밥에 설탕 쳐서 먹지 않죠. 자, 그러듯이 서양에서도 이 식사빵에는 설탕은 넣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물, 소금, 밀가루, 효모 뭐 요런 정도만 들어갑니다. 자, 뭐 그 외에도 뭐 설탕, 버터, 계란, 우유를 넣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원래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맛을 위해 조금씩 넣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사빵의 예시로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치아바타, 바게트, 베이글 뭐 그런 거 등등이 있죠. 어쨌든 이런 식사빵은요,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되고 또 주식으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이 식사빵을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빵집인 뚜레쥬르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바로 이제 뚜레쥬르 홈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 빵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전체 분류를 보시면 이미 나눠져 있어요. 보시면 분류가 식빵, 건강빵, 간식빵. 자, 파이 페스트리도 당연히 뭐 간식빵으로 일단 보셔도 되고, 우리 분류에서는 도넛 그렇게도 뭐 간식빵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여기서는. 자, 본격적으로 제가 영양 성분을 좀 비교해 보기에 앞서서 여기 홈페이지를 좀 보는 법부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오른쪽에 뭔가 이렇게 숫자들이 좀 보이죠. 자, 여기 영양 성분부터 보시면 맨 위에 총 중량이 나와요. 총 중량 여기 지금 400g으로 나오는데, 이 400g 총 중량은 뭐냐? 이 빵 한 봉지, 이거 꿀토스트 식빵 이거 한 봉지를 다 샀을 때 400g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총 제공 중량, 요게 이제 4회가 나오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빵 한 봉지를 샀을 때 이게 몇 인분이 나오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4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총 4인분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인분이 나온다는 거고, 4번에 걸쳐서 나눠 먹든지, 아니면은 4명이 한 번에 와서 다 먹든지, 아니면 뭐 2명이 2번에 걸쳐서 먹든지, 하여튼 4인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넘어가면 1회 제공량이 있는데요. 1회 제공량이 이건 뭐냐? 이거는 1인분을 하려면 몇 개를 먹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자, 이 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한 조각이 1인분이에요. 그 밑에 또 중량이 있죠. 요게 1인분의 중량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영양 성분 나오는데, 이 영양 성분은요,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1인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얼핏 생각해도 1인분에 315칼로리가 나오는 게 맞고, 전체를 다 먹었는데 근데 315칼로리밖에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죠. 열량은 칼로리고요. 당류는 당질, 즉 설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여기 보시면 열량은 그냥 315칼로리인 건 알겠는데, 여기 당류를 보시면 숫자가 두 개가 있어요. 11, 11 두 개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요, 당류가 11g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설탕이 11g 있다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퍼센트입니다. 11%. 근데 어떤 거에 대한 퍼센트냐?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그러니까 1일에 얼마를 먹어야 되냐, 거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11g을 먹으면 그 하루 기준치의 11%를 차지하는
소비한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하루 기준치가 우리가 100g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뭐 나머지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도 제가 뭐 하루 적정 권장량을 잘 역산을 좀 해보니까 단백질은 하루 55g 잡았고, 당류는 말씀드린 대로 하루 100g, 나트륨은 2000mg, 포화지방은 15g으로 잡았네요. 그 다음 이제 보시면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뭐 이렇게 있습니다. 나트륨은 소금이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이 빵들을 영양성분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정확하게 좀 제대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빵들을 전부 100g으로 환산해서 다 100g으로 바꿔서 영양성분을 정리해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밥으로서의 이미지에 가까운 이 식빵부터 좀 가볼게요. 이거는 미국의 오토 프레드릭 로에더라는 분이 처음으로 식빵 만드는, 사실은 뭐 식빵을 자르는 기계를 좀 개발을 한 거고요. 그 당시에도 당연히 물하고 밀가루하고 효모만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자, 식빵이 전체적으로 어떤지 좀 대강 감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달달한 간식빵의 하나인 맘모스빵 있죠. 그거랑 나머지 빵들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확실히 식빵 종류는 칼로리도 좀 낮은 편이고 당류 비율도 확실히 낮은 편입니다. 당연히 뭐 맘모스빵 이렇게 잼 바른 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그럴 거고요. 자, 그런데 식빵들끼리 자기들끼리 안에서 비교해보면 또 분명히 차이가 좀 나죠. 식사빵 중에서도 이렇게 뭐 버터라든지 우유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가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걔네가 좀 들어가면은 차이가 좀 납니다. 자, 여기 고메버터 식빵 이거를 보시면 역시 칼로리가 제일 높게 나옵니다. 대신 당류, 즉 설탕 비율은 좀 의외로 낮아요. 빵이 살찌는 주요 이유가 당질이 많아서 그런 거인데, 자, 그런 당질은 좀 낮은 편이라 이게 분명 식사빵으로 활용을 좀 가능할 듯 한데, 또 다른 빵들에 비교해보면 칼로리가 또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의외로 우유 식빵이 당류 비율이나 칼로리 면에서 나쁘지 않고요. 또 순 식빵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유 식빵하고 순 식빵이 이 식빵 종류 중에서는 가장 좀 나아 보여요. 자, 그리고 당연히 그냥 식빵에 뭔가를 뭐 집어넣은 것들은 당연히 조금 더 불리할 거라는 점 뭐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식빵을 대강 좀 봤으니까 이번에는 간식빵에 잠깐 들렸다 갈게요. 간식빵에 왜 들렸다 가냐면 여기 소금 버터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잠깐 좀 제가 언급을 하는 게, 얘도 고메 버터 식빵처럼 다른 간식빵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다른 식사빵에 비해서는 좀 밀릴 수는 있어요. 자, 다른 근데 간식빵에 비해서 좋은 게 뭐냐면 소금 버터롤, 고메 버터 식빵 모두 마찬가지인데 둘 다 칼로리가 조금 높고 포화지방은 좀 높은 대신 당류 비율이 좀 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맘모스빵 이런 거랑은 좀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 걔네들보다는 좀 훨씬 낫다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음식에서 칼로리 섭취만, 다른 음식에서 만약 칼로리를 많이 안 먹었어, 칼로리 섭취를 좀 조절해 줬다면 이렇게 고메버터 식빵하고 소금 버터를 같은 빵도 당류는 또 낮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로 좀 가끔 먹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말 좀 건강빵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건강빵이라고 아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식사빵으로 할 만한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식사빵 대표 주자인 뭐 바게트, 치아바타, 베이글이 딱 보여요. 보시면 여기 표를 같이 보시면 칼로리가 제일 낮은 거는 1등 치아바타고요. 공동 2등이 베이글하고 통밀빵, 그리고 3등은 바게트입니다. 자, 그리고 당류를 또 보면은 당류는 제일 낮은 게 1등 바게트, 2등 치아바타, 공동 3등이 베이글, 통밀빵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치아바타가 약간 전반적으로 가장 좀 좋다고 보여요. 그리고 바게트, 베이글, 통밀빵은 장단점이 좀 있어서 얘는 좀 엇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기 통밀빵 가져왔고, 그리고 베이글 가져왔고, 그리고 소금 버터를, 뭐 소금빵이죠, 요거 이제 가져왔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뭔가 딴 게 좀 보이실 거예요. 빵에 뭔가 발라먹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설탕이 왕창 들어간 딸기잼을 그냥 딸기잼을 막 부어 먹으면 이 식사빵 고른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발라 먹는 것도 가급적 좀 당질이 적은 걸로 해서 드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그릭 요거트, 일단 여기 보면은 뭐 설탕은 당연히 무첨가라 돼 있고요. 당류도 100g당 뭐 1.8g 밖에 안 들어가서 뭐 상당히 뭐 적은 편이고, 탄수화물 전체로 해도 5g이네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100g당 뭐 90칼로리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사실 4분의 1을 먹진 않죠, 한 번에. 그래서 칼로리가 그렇게 높진 않다. 자, 그 다음 딸기잼도 이것도 뭐 제가 요거만 권유하는 거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냥 마트에서 그나마 좀 당류 적고, 보통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 저칼로리
0칼로리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 설탕을 안 넣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그냥 골라오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영양 성분을 체크해 보니까 실제로 이것도 지금 100g당 29.6칼로리로 굉장히 칼로리가 낮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100g당 90칼로리니까 그릭 요거트보다 얘가 더 칼로리가 낮을 정도로 좀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근데 단맛은 분명히 날 겁니다. 당류가 5g인데도 불구하고 단맛은 날 텐데 왜 그러냐?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그 대체 감미료 알룰로스 에리스리톨 들어갑니다. 그걸로 단맛을 내니까 당연히 칼로리도 낮고 당류도 낮겠죠. 그래서 뭐 이런 제품 그냥 드시면 됩니다. 아우, 굉장히 겉바속촉인 것 같고요. 겉이 엄청 딱딱합니다. 냄새도 괜찮네. 냄새 되게 맛있는 냄새 나네. 좀 맛있는 냄새 나고, 당연히 통밀빵이요. 여러분 겉에는 좀 바삭한데 안에는 촉촉해요. 그냥 한번 좀 먹어보면 역시 빵 좋아하시는 분들 왜 빵을 못 끊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역시 빵이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이런 것만 먹어도 밥보다 좀 맛있는 느낌은 확실히 나요. 제가 먹어도 그래요. 야, 이거 진짜 그래서 끊기가 힘들구나. 요게 씹다 보면 단맛도 있는데 좀 약간 산미가 있어요. 살짝 그 시큼한 맛. 이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잼을 한번 좀 해서 먹어보죠. 꽤 많이 발랐어요. 근데 뭐 워낙 칼로리도 낮고 당류도 거의 없어가지고 한번 먹어보죠. 도대체 어떨지. 나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데, 근데 조금 미각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설탕을 넣은 건 아니구나, 하지만 맛있다, 뭐 달다, 괜찮은,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설탕 먹은 거랑 약간 미묘하게 뭔가 좀 달라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자, 이것도 한번 얹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얹을 거면 좀 많이 얹어줘야죠. 이건 맛있네. 이거는 진짜 훨씬 맛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다 빵을 그렇게 많이 먹는구나. 이게 요거트가 산미가 확실히 있으니까, 또 이게 산미가 조금 원래 있었잖아요. 되게 잘 어울려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통은 훨씬 더 좋은 식사빵들이 있긴 있는데 정말 간식빵, 팥빵에 비교해서는 또 요런 괜찮은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도 좀 먹어보면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렸던 거. 자, 얘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먹어볼게요. 역시 그냥 먹었을 때 훨씬 맛있어요. 뭔가 조금 더 불리할 수 있는데 그냥 먹었을 때 역시 훨씬 맛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볼 만한 게, 이 빵들이 사실 빵만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럼 사실 영양 섭취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자,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반찬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식사빵도요, 뭔가 딴 거랑 같이 먹어야 영양분 섭취가 당연히 제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빵만 드시면 안 됩니다. 얘네만 발라 먹어도 좀 한계가 있어요. 배도 차지도 않고 포만감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뭘 같이 먹는 게 가장 좋을까? 당연히요, 1순위는요 채소입니다. 채소, 특히 뭐 감자, 고구마, 단호박처럼 막 당질이 정말 높은 채소, 그런 거 말고 막 뭐 양상추처럼 섬유질이 많은 것들 있죠.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건 뭐 밥 먹을 때도 나물 같이 먹는 것이 좋은 거 다들 아실 거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단백질도 보충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2순위로 중요한 게 우수한 단백질은 뭐가 있냐? 여러분 잘 아시는 계란, 닭가슴살, 버섯, 콩, 그리고 뭐 사실 뭐 연어나 그런 생선 등도 당연히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 통밀빵 잘라가지고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뭐 새우로 좀 채워도 되고, 아니면 거기다 계란도 좀 같이 이렇게 삶아가지고 으깨서 넣고, 뭐 채소도 넣고, 거기에 그릭 요거트 좀 발라 먹어. 굉장히 괜찮은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이렇게 해서 오늘은 뚜레쥬르에서 식사빵을 한번 골라보고 직접 먹어보기까지 했어요. 다이어트 할 때 먹고 싶은 거 무작정 참으면요, 여러분 정말로 다이어트 하기 힘들어집니다. 못합니다. 또 애초에 빵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사람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살겠어요? 그럼 질리거든요. 그래서 닭꼬야 이런 거 한 가지만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빵 좋아하시고 이러니까 가끔 이렇게 식사빵 종류로 좀 드시고 식단에 좀 다양성을 주셔가지고 힘든 다이어트 쉽게 만들어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빵 좋아하시는 우리 뭐 빵순이, 빵돌이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 저도요, 전국에 맛있는 빵집 애지간히 다 가봤고 거기 무슨 빵이 유명한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자, 이런 분들 아마 이거 아실 거예요. 사실 간식빵, 정말 달달한 빵 있죠? 그런 거 꼭 좋아하진 않아요. 이런 것만 먹어도 빵만 느끼고요, 빵 정말 이런 것부터 좋아합니다. 이런 거 되게 잘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사빵만 드셔도 충분히 빵에 대한 거는 만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베리에이션 줘가지고 뭐 이런 것도 찍어 먹고 다양하게 해서 먹으면 절대 질리지 않고 이 식사빵으로 빵에 대한 만족감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을 텐데 뭐 빵이든 뭐 샌드위치든 뭐 심지어는 뭐 무슨 면이든 뭐든 다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식단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고민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거는 모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앞으로 꼭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